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고요. 일단은 조금 지난 수요일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4일 전 수요일 요점 개미들이 상방의 폭주를 계속 많이 하다가 수요일 기준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일 정도 되겠네요. 10일간에 다시 필 반도체 하방에 폭주를 했습니다. 늘상 개미들이 상방에 폭주를 하면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급락을 했고요, 지수가. 근데 중간에 일주일 새 하방 폭주가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금 크다. 하지만 여전히 3개월, 6개월간은 개미들 상방 폭주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다시 하방에 크게 폭주를 하게 된다면은 급락의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의외입니다. 금리가 인하됐는데 개인들이 서학개미가 하방에 다시 폭주를 했다. 그보다는 일부의 약간 단타적인 물량이 아닐까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1선 회복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투자 비중 늘리는 요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좀 급반등을 했네. 하이닉스만 반등했고 삼성전자 아직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코스피가 21선을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삼성전자도 접근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은 중단기 매매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가치적인 걸 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을 잡고 가시고, 하이닉스는 비중이 크신 분들 이번 반등 때 제가 조금 줄이라고 계속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이분은 두셔도 되고요. 다행히 최근 추천주들이 조금 지수와 같이 올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해하는 분이 한 분 계실 수 있는데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더니 인버스 비중을 이렇게나 많이 줄였습니까? 인버스를 줄이는 기준은 이평선을 회복했을 때 줄이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60일선을 단계 회복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50%에서 40%, 30%에 줄여왔던 거고요. 급락했다고 절대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 급락 때 당하게 되고요. 다음번 인버스 조감도는 일단은 코스닥 지수도 61선이 회복해서 코스닥 지수 인버스도 조금 줄이고 거의 조금만 남겨놓은 상태고 더 줄였죠. 30% 아래로 줄이는 게 지금 어쩌면은 이게 조금 너무 많이 줄인 걸 수도 있습니다. 인버스를. 만약에 뭐 당장 뭐 좀 있다가 뚝 떨어지게 된다면 지수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 비중을 꽤 가져간 상태에서 지수가 만약에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번 다음에는 이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72.5% 종목 중에 이게 뭐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 추천주가 있는데 그 중에 다는 안 떨어. 일부는 분명히 버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줄여서 빠르게 인버스를 늘리는데 요거는 알아두세요. 이번에 급락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얼마나 더 오르고 급락할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이번에 더 오르다가 급락한 시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인버스를 급락했다고 줄이지 않고 급락한 거기서 더 많이 늘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급락했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여기서 반등할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다음 타임 때 떨어지는 때에는 외국인 동향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뭐 지금 뭐 꼭 그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프레임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심리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 요런 것을 보면서 인버스를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지난주는 좀 잘 올랐습니다. 그동안 추천한 종목들이요. 처음에서야 늘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지지부진한 애들이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마트 신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마트 신세계가 좀 잘 오르고 있고 이마트 조금 눌렸는데요. 계속 그 신호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는 제가 경제TV랑 나눠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 적립식 투자로 안 가고 계신 걸로 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드려야 되나 그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자산에서 금에 대한 비중, 금하고 백금 비중 제가 10% 박아놓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농지 한 10% 그런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전체 자산에서 10% 정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많이 해도 30%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자금 여러분 반전세 자금으로 쓰이고 어쩌고 하면은 저는 현금 비중은 반전세 정도 자금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금 비중도 계속 내년 후년 되면 늘려갈 거고 현금에 대해서 블로그 댓글 질문 중에 현금은 왜 안 가져가시냐 하는데 현금도 당연히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의견상으로 지금 부동산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 한 10%. 농지로만 해서 10에서 20%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반전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전세.
그거로 충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기에는 또 나중에 또 부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가 금은 잘 오르고 있고 백금도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좀 오르려는 중에 있고 팔라듐까지도 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백금이 좀 더 낫지 않는가. 농산물과 천연가스는 투자하고 싶지만 이게 ETF가 반영을 잘 못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속류 외에는 좀 반영을 잘 못한다. 지난주 중국 홍콩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으로 여러분 경기 부양 때문에 오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양을 지금만 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줄일 만큼 줄고 무리하게 눌렀고 이제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매수의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다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상해 지수가 아직은 장기 추세를 회복을 못했어요. 맞고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제가 알리바바는 적립식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애들을 지금 중국에 투자할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서 좀 이제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후에 다시 이런 걸 탈 수가 있거든요. 바라기는 좀 내년 나스닥 하락할 때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을 증시랑 중국은 늘 투자하자는 마인드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급락의 시기는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평가는 일부는 투자하자. 제가 아무리 줄여도 투자 비중 30% 아래로는 줄이지 않는다. 인버스를 이렇게 70%까지 늘린 적도 없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인버스를 크게 50% 이상 가져가게 되는 때는 장기 추세가 이탈한 때다 나스닥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추세 안으로 못 들어왔죠. 코스피가 제일 지금 삐리리합니다. 61선 회복했지만 아직도 61선이 남아있다. 61선, 121선 돌파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꿈꿔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처럼 투자 비중을 90%까지 늘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요. 코스닥도 사실은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쯤 왔을 때 여기에 약간 바닥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 이제 121선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121선까지 많이 맞닿도록 반등이 오면 여기서 코스닥 인버스를 조금 한번 늘려보고 그죠? 좀 더 오르게 된다면 코스닥 인버스 한번 늘려보고 여기를 121선을 지지되고 오르게 되면 확 줄여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마인들은 오르면은 인버스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오르면은 줄이는 건데 인버스는 오를 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깰 때 이런 데서 인버스 늘리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반등 하다가 다시 여기서 추세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걸 꼭 보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인버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여기 61선 다운 여기서 꺾일 수도 있긴 하죠. 지금 61선 다운 지점인데 여기서 꺾일 수도 있긴 한데 정확히는 살짝 깼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닥 150 61선 살짝 깼는데 0.14%이기 때문에 하루 더 월요일까지 두고 월요일날 61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코스닥 인버스를 조금 한 2.5%라도 기계적으로 늘리게 될 겁니다. 여기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더 올라서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 돌파하면은 당연히 인버스는 없이 갈 거고요. 여기 맞고 떨어지면 인버스는 일부 가져가. 그러니까 이평선대로 조절하는 것 뿐입니다. 기계적인 조절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더라도 선물로 올릴 수 있다. 지금 요즘에 선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오르고 하니까 이게 반등하는 건데 2008년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제 생각에는 떨어지다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오버슈팅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은 오버슈팅 하다가 살짝 들어오는 것처럼 하다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약간 그랬죠. 여기서 트리거를 한 다음에 또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꿀렁꿀렁거리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더 오르던지 어떤지 간에 이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위아래로 가다가 이제 동상으로 보면은 하반기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시기를 내년 6월 정도까지.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본격 급락은 3월에서 6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전에는 오르는데 떨어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좀 더 빠르면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일 당장 월요일이 돼도 상관없겠죠. 그만큼 버블이 큰 입장이지만 어쨌든 들어온 외국인 이걸 좀 처분할 시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고 어쩌고 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낮추다가 진짜로 하락하기 전에 또 한 번 또 방 뜨다가 그다음에 골로 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다른 나스닥 레벨에 비해서 이번 반등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여기에 쌍봉, 하나, 원, 투, 여기서 쌍봉이고 끝날 수도 있고, 여기를 살짝 넘는 정도 반등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락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중국 올라오듯이, 미친 중국처럼 저희도 막 이렇게 올라서, 여러분이 바라는 거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꼬라 박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좀 힘들 것 같죠, 느낌상. 왠지, 많이 가봐야 원투 쌍봉 정도 찍고 하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서학개미들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개미들이 다시금 상방의 폭주를, 저는 하방 폭주가 일주일 한 10일간 나왔지만은 분명히 개인들은 또 상방의 폭주하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스닥이 꿀렁거리다가, 그죠? 뭐 더 오르던 아니면 여기서 급락하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것도 상당히 급하게 확 떨어져 버리는데 급락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인버스를 왕창 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사람들을 길들였어요. 떨어지면 반등한다. 그러다가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개미들 달려드는 거 확인하고요. 개미들 달려들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반대로 그때는 하방을 더 넣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인버스가 한 평균적으로 10에서 15%가 더 많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심해서 천천히 늘린 겁니다. 중간에 다시 이런 지점에서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뚫는 거 보면서 조금 느리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제가 조심하고 있다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고점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이런 일들이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보여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늘상 나오던 반등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잠깐 반등하고 진짜 미친 듯이 꼬라박는 때가 오게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